은호야, 수술 못해. 절대 안 돼.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에서 간 이식 동의서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오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지은호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영라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호 씨, 어머니는 당신을 화재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화재 일주일 전에 이미 보육원에 버렸어요. 고성희의 완벽했던 거짓말이 무너지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관계가 뒤바뀐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카페 창고의 어둠 속에서 지은호는 책상 위에 놓인 간 이식 동의서를 응시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서류 위의 글자들도 함께 일렁였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호야, 나 너한테 간 이식해달라고 말 못해. 아들한테 죽으라고 할 수도 없어. 지은호는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쌍둥이 오빠. 살려야 할 오빠. 하지만 이지혁의 말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무 퍼즐이 딱 맞지 않냐?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혁이 급하게 들어서며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선배. 이지혁은 큰 걸음으로 다가와 지은호 손에서 동의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가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그래요? 지은호가 소리쳤습니다. 은호야, 정신 차려. 이거 이상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무슨 소리예요? 생모가 갑자기 나타났어. 그것도 너한테 인테리어를 맡긴 클라이언트로. 쌍둥이 오빠가 있고 그 오빠는 간 이식이 필요해. 그리고 너는 적합 판정을 받았어. 이게 다 우연이라고 생각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는 몰라요. 이사장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는데. 딸을 잃어버린 걸 평생 후회하셨다고요. 그게 진짜일까? 이지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은호야, 그 사람이 너한테 건강검진 같이 받자고 한 게 언제야? 정밀검사까지 한 게 언제고? 다 계획된 거였어. 너한테 간 이식이 가능한지 확인하려고 한 거라고. 지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이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너를 뭐? 딸로 생각해? 그럼 왜 버렸어?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는데?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오빠예요. 제 오빠라고요. 외면할 수 없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호야, 네가 살려야 할 건 네 자신이야. 너를 버린 사람한테 목숨을 내줄 필요 없어. 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줘. 일주일만.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그때까지 아무 결정도 하지 마. 지은호가 이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선배가 뭘 알아낼 수 있는데요? 모르겠어. 근데 확인은 해봐야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어. 이지혁은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이지혁이 감싸 안았습니다. 무서워요, 선배. 정말 무서워요. 나 믿어. 내가 지킬게. 약속해. 이지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품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정순이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정순이는 국자로 간을 맞추며 김치를 더 넣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엄마, 나 강호. 그래, 무슨 일이야? 누나 요즘 이상해. 맨날 한숨만 쉬고. 정순이는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누나가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어. 간 이식 적합 판정 받았다고. 정순이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간 이식?
응. 누가 간 이식이 필요한가 봐. 근데 엄마, 그게 누구한테 간을 주는 건데? 정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방장과 다른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잘 모르겠어. 근데 누나가 쌍둥이 오빠라고 했어. 처음 듣는 얘긴데. 정순이는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주방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급한 일 생겼어요. 당장 나가봐야 해요. 정순이는 뛰쳐나갔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 문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가온재단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정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은호한테 간을 달라고 한 거야? 정순이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로 위에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은호를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기였을 때,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야. 내 딸이라고. 택시가 가온재단 앞에 멈춰섰습니다. 정순이는 택시비를 던지듯 주고 뛰어내렸습니다. 건물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가온재단 사무실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정순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정순이의 모습은 마치 분노의 화신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한 직원이 다가왔지만 정순이는 밀쳐냈습니다. 고성이 어디 있어? 정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고성이가 나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정순이는 고성희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나쁜 년! 어떻게 딸을 버려놓고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직원들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고성희는 정순이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놓으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은호는 내가 키웠어. 당신이 버린 애라고. 정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지은호 씨의 친모예요. DNA 검사 결과도 있고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뭔데 간섭해요? 성인인 지은호 씨가 스스로 결정할 일이에요. 이 여자가 진짜. 정순이가 다시 고성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정순이를 붙잡았습니다. 정순이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나요. 놔달라고. 고성희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정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듯 차갑게 응시했습니다. 경비, 이분 내보내세요. 다시 나타나면 경찰 부르겠어요.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정순이가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은호한테 손대지 마.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희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고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지은호 씨 감시 더 철저히 해요. 주변 사람들 동선도 다 파악하고요. 특히 그 어머니라는 사람. 알겠습니다. 고성희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끝나. 조금만 더. 고성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박영란은 몸을 숨긴 채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와 정순이의 몸싸움, 고성희의 차가운 눈빛, 경비원들이 정순이를 끌어내는 모습.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은호한테 간 이식을. 박영란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토를 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입안이 쓰디쓴 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영란은 세면대에서 물을 받아 입을 헹궜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가 힘들었습니다. 오빠. 영나야, 왜? 무슨 일이야? 이지환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오빠, 지금 올 수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야? 지금 간다. 20분 후 이지환이 가온재단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영란은 화장실에서 나와 이지환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지환이 놀라 박영란을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오빠, 어머니가 지은호한테 간 이식을 강요하고 있어. 뭐? 이지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가 어머니 딸이래. 그런데 어렸을 때 버렸대. 그리고 지금 우진 오빠가 간 이식이 필요해서 지은호를 찾아낸 거야. 확실해? 방금 지은호 엄마가 와서 어머니한테 따졌어. 나도 다 들었어. 직접 봤어. 박영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란을 안아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진정해. 이지환은 즉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나야. 큰일 났어. 고성의 이사장이 은호 후배한테 간 이식을 강요하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이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한 거야? 영나가 직접 봤어.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할게. 근데 형, 고성의 이사장 과거를 파헤쳐야 할 것 같아. 박영나가 이지환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오빠, 나 어머니 서재 들어가 볼게. 거기 오래된 서류들 많이 보관되어 있어. 위험해. 들키면 어떡하려고. 지은호를 구해야 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어머니 딸이니까.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급히 불러냈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폭풍우 치듯 요동쳤습니다. 성재야, 고성희에 대해 조사 좀 해줄래? 어떤 거? 과거 행적. 특히 제주 출생 기록이랑 서울 이주 시기, 첫 번째 남편 사망 기록.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회사 인맥 동원하면 금방 나올 거야. 최대한 빨리 부탁해. 은호가 위험해. 이튿날 박성재는 서류 뭉치를 들고 이지혁을 찾아왔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나왔어. 뭐가? 고성희는 97년에 부산에서 쌍둥이를 낳았어. 남편은 같은 해 뺑소니 사고로 사망했고, 이지혁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장 화재 기록도 있어. 97년 11월에 큰 화재가 있었거든. 고성희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한 그 화재. 그런데 말이야. 박성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였습니다. 목격자 증언이 있어. 화재 당일 고성희가 한 아이만 데리고 현장을 벗어났대. 나머지 한 아이는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고.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아이만? 응. 그리고 화재 일주일 전에 부산 에델 보육원에 여자아이 한 명이 입소했어. 입소 날짜랑 고성희가 서명한 날짜가 일치해. 박성재는 보육원 입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고성희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그럼 고성희가 거짓말을 한 거네. 딸을 화재로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미리 보육원에 버린 거잖아. 그렇지. 계획적이었던 거야. 이지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증거들 복사본 만들어줘. 은호한테 보여줘야겠어. 지혁아, 조심해. 고성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재벌가 안주인이고 인맥도 어마어마해. 알아. 그래도 은호를 지켜야 해.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박성재는 이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성재야.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고성희를 만나기 위해 가온재단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정리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고성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소를 띤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호야, 어서 와. 이사장님 결정했어요. 고성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뭘? 간 이식 수술 받을게요.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지은호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은호가 볼 수 없는 고성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언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일정 잡을게.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좋고. 고성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주고 싶지 않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급해요? 우진이가 많이 안 좋아. 빨리 해야 해.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수술 후에 말씀드릴게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게 좋겠다. 괜히 걱정시킬 필요 없잖아. 고성희는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감사하다는 말을 연거푸했습니다. 지은호가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됐어. 드디어 됐어. 고성희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 잡아요. 이번 주 안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고성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고성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살려줄게. 그녀의 눈빛은 집착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은호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서랍에서 한우진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한우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밤 11시, 박영란은 고성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책장 뒤쪽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영란은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은 부산 에델 보육원 입소 확인서였습니다. 입소 아동 지은호여 생년월일 1995년 3월 15일. 보호자 고성희. 입소 날짜 1997년 11월 3일. 박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성희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장 화재 기록. 화재 발생일은 11월 10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야. 화재로 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미리 보육원에 버린 거였어. 박영란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습니다. 플래시가 켜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증거 찾았어. 뭐? 어머니가 지은호를 보육원에 직접 맡긴 서류야. 화재 일주일 전에. 확실해? 응. 어머니 서명도 있어. 사진 찍었어. 날짜도 명확해. 이지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잘했어. 나 지금 부산으로 내려갈게. 보육원 기록 직접 확인해 볼게. 오빠, 조심해. 너도. 들키지 마. 혹시 모르니까 서류 원래대로 정리해둬. 박영란은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상자에 넣었습니다. 서재 문을 나서는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가 돌아온 것입니다. 박영란은 황급히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은호를 구해야 해. 반드시. 박영란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지은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 검사실 앞 복도였습니다. 지은호는 수술 전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이지혁, 박영란, 이지환이 급하게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 소리쳤습니다. 지은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선배, 왜 여기? 수술 못해.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이지환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봐.
부산 에델보육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이름과 고성희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입소 날짜는 1997년 11월 3일. 이게 뭐예요? 고성희 이사장이 너를 보육원에 직접 맡긴 서류야.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재로 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화재 일주일 전에 이미 당신을 버렸어요. 거짓말이죠? 이사장님이 그럴 리가.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부산시장 화재 기록이야.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고성희는 한 아이만 데리고 빠져나왔어. 우진이만 데리고. 아니에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은호야, 고성희는 처음부터 너한테 간 이식이 필요해서 찾은 거야. 딸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박영라가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제 어머니가 이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해요. 박영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왜 지금 와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부축했습니다. 은호야, 이제 수술 거부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제 오빠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건 네 책임이 아니야. 너는 네 삶을 살아야 해. 이지혁은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은호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박영라와 이지환도 곁에 서서 지은호를 위로했습니다. 후배, 우리가 있잖아. 혼자 아니야. 이지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고성희가 도착했습니다. 지은호가 최종 검사를 마쳤다는 연락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복도에는 이지혁과 박영라, 이지환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왜? 성희,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박진석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부산 보육원 기록과 화재 관련 증언들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 당신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여기 있는데?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딸을 버려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낸 거야? 인간 때문에?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우진이를 살려야 했어요. 고성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딸은 버린 거야? 한 아이는 살리고 한 아이는 버렸단 말이지. 박진석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야. 서명해. 여보,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차갑게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노아,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박진석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고성희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박영라가 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전 더 이상 어머니 딸로 살지 않을 거예요. 영라야. 엄마가 미안해. 지은호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박영라는 이지환과 함께 복도를 떠났습니다. 고성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빈 껍데기처럼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고성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함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고성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박영라는 이지환을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결정했어. 뭘? 진화그룹과의 약혼 파기할 거야. 그리고 웹툰 작가로 살 거야. 이지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지환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이버 웹툰 정식 계약서야. 사인만 하면 돼. 박영라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서를 펼쳐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재능 있어. 독자들 반응도 좋잖아. 이지환이 박영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옆에서 내가 도와줄게. 혼자 아니야. 박영라는 이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빠. 나도 알아. 나도 너 좋아해. 이지화는 박영란을 끌어안았습니다. 박영란은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지켜줄게.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하게.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영란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 웹툰 결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이야기니까. 그래. 내 이야기. 박영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란야, 앞으로 함께 걷자. 응, 오빠.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괜찮아, 은호야. 다 괜찮아.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정순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딸을 잃을 뻔한 공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진짜 엄마는 피가 아니야. 마음이지. 내가 너의 진짜 엄마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강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는 지은호를 보고 얼른 다가왔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바보같이 굴어서. 강호야. 앞으로 제대로 살게. 약속할게. 누나 믿어줘. 지강호는 누나를 꼭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호는 가족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정순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국 끓였어. 같이 먹자.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너 다시 태어난 날이지 뭐. 새로 시작하는 날. 식탁에 둘러앉아 미역국을 떴습니다. 지은호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그래. 많이 먹어. 힘내야지. 정순이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강호도 국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누나,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포차에서 인정받을 거야. 그래, 강호야. 응원할게. 지은호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래, 우리 딸. 이제 행복하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은호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한강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선배, 왜 갑자기 여기 온 거예요? 은호야, 할 말이 있어. 이지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 상자였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 이게. 지은호, 나랑 결혼해 줄래?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배, 너 없으면 안 돼. 평생 함께하고 싶어. 내 옆에 있어줘.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선배랑 결혼할래요. 이지혁은 일어나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한강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호야, 그리고 하나 더 제안이 있어. 뭔데요? AP그룹 공동 대표 해줄래? 나랑 같이. 지은호는 놀란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저요? 응. 넌 실력 있어. 그리고 난 너랑 함께 일하고 싶어. 정말. 정말요? 진심이야. 나 혼자서는 안 돼. 네가 필요해. 지은호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선배. 정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앞으로 함께 걷자. 평생. 네, 선배. 평생 함께 할게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지은호는 반지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다. 너만큼은 아니야.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습니다. 한강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줬습니다. AP그룹 사옥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입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AP그룹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가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가위가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풍선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축하해, 지혁아. 박성재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옆에는 이수빈이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성재야. 축하해요. 이수빈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에는 큰 화환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도 참석했습니다. 이상철이 이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들,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버지. 지혁아, 축하한다. 우리 아들. 김다정이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지혁은 부모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지환과 박영라가 웹툰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빠, 사람들 반응 좋아. 그럼. 네 작품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때 입구에서 한우진이 나타났습니다. 지은호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한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많이 좋아졌네. 미안해. 어머니가 저지른 일. 정말 미안해.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기증자 찾았어. 다음 달에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응.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잘못은 아니야. 우진아, 우리 진짜 남매처럼 지내자. 정말. 정말 괜찮아? 응. 넌 내 쌍둥이 오빠잖아. 한우진은 지은호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정말 고마워. 이지혁이 다가와 지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파티 시작할까? 모든 사람들이 사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